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일본 여행에서 산 새 책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여행 가서 산 헌책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특히 도쿄에서 헌책하면은 진보초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보초에 가서 여러 헌책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진보초 역의 A1 출구에 나오시면 그때부터 헌책방 거리가 쭉 시작되는데, 진짜 헌책방 옆에 또 다른 헌책방이 있고, 어떤 건물, 예를 들어서 진보초 고서센터 이런 데에는 건물 층마다 다른 분야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헌책방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헌책방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루에 보려고 했는데 그 진보초 거리에 한쪽 면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은 못 봐가지고 이틀에 나눠서 간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못 간 서점들이 워낙 많은데 여행에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 여행 때 또 가겠죠. 그래서 먼저 진보초에서 산 문고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야자와 겐지와 독일 문학이라는 헌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일본 책들을 좀 읽고 싶어서 일본어 독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해 공부를 하고 있는 책이 마침 미야자와 겐지 책이라서 또 제가 독일 쪽에도 좀 약간 관심이 있어서 미야자와 켄지와 독일 문학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쓰인 책이라고 해서 좀 궁금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고본인데 정가는 1000엔이지만 210엔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내용도 약간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크기는 작아서 휴대는 용이하고 또 헌책으로 사면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헌책방들 보면은 이렇게 밖에 진열하고 있는 매대에 문고본이 있고, 사람들이 그 문고본을 쭉 보다가 좀 이 책 서점이 좀 내 취향이랑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헌책방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구매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보초에 있는 헌책방들의 앞에 문고본 매대들이 쭉 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구경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읽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일본어로 되어 있고 내용도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화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이와나미 신서의 책인데, 그리고 처음에는 안 사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서점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 책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서점에 있으면 혹시 사려고 했는데 잘 안 보여서 결국에 처음에 들렸던 그 서점에 다시 가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독립출판으로 만화를 좀 그리기도 해가지고 만화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만화의 역사가 어떨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만화가 어떤 발자취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게 되면은 좀 더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가는 580엔, 옛날에 나온 책인데 1991년이네요. 그때 580엔으로 나온 책인데 저는 살 때 220엔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화에 관한 책인데요. 이거는 네컨 만화 책이에요. 제가 또 옛날에 독립출판물 처음 낸 책이 쇼스타코비치랑 프로코피예프의 일화를 사건 만화로 낸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건 만화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런 사건 만화에 대해서 다룬 문고본이라고 해가지고 흥미가 가서 구매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사건 만화의 탄생, 서양 사건 만화의 도래 등등 사건 만화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일본에서 어떻게 들여왔고 뭐 잡지나 신문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건 만화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쭉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재밌어 보여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이게 아마 이것도 220엔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은 그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가 쓴 책의로 가는 문입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거를
그게 절판됐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는데 너무 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절판되었기 때문에 중고로도 많이 비싸서 일본에 가면은 꼭 이 책을 사야 되겠다, 원소로라도 사야 되겠다 싶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딱 헌책방에 이게 있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와나미 소년 문고에서 미야자키가 뽑은 50권이었나? 그런 책들인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산 새 책 영상 보시면은 거기에 이와나미 소년 문고에 대한 책을 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사게 된 계기도 바로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책으로 가는 문, 이 책을 읽고 이와나미 소년 문고에 좀 관심이 생겨서 그 책을 사게 되었는데, 마침 미야자키 하야오가 쓴 책도 헌책방에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보초에 두 번째로 갔을 때 반대쪽 거리에 있던 큰 헌책방에서 산 책인데요. 판치에 관한 책인데, 약간 옛날에 신문이나 잡지에 들어있던 캐리커처처럼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한 컷짜리 그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어가지고 약간 만화적인 표현도 들어있고 캐리커처 이런 것도 만화랑도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고본으로는 4권을 샀고요. 그 다음에는 안톤 치오프의 책을 샀습니다. 치오프 전집 중에서 14번째인데 550엔, 거기 나와 있는 책 중에 가장 쌌는데, 물론 싸가지고 산 것도 있지만 여기 실려있던 희곡이 플라토노프예요. 플라토노프가 체홉이 처음 썼던 희곡이었나? 그래서 좀 읽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게 제가 못 찾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좀 찾기가 힘들어서 되게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헌책방에 이 체호프 전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싼 책에 플라토노프가 실려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플라토노프 말고도 다른 체호프가 쓴 짤막짤막한 글들도 뒤에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체호프의 묘미가 이런 짤막짤막한 글들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커버도 딱딱한 커버가 있고, 그다음에 헌책인데도 관리가 진짜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 진보초 고서센터에 가시면은 그 유명한 본디칼에 있는 같은 층에 만화책 전문으로 파는 헌책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벼르던 책을 샀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도로로라는 만화예요. 이거 유명한 데즈카 오사무 만화인데, 이게 막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OTT 서비스에 도로로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못 보는데, 일본에 가 있을 때는 일본에서 넷플릭스인가에 도로로가 올라와 있어서 예전에 한 3주 정도 홋카이도에 여행 갔을 때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좀 제 취향에 맞아서 이거 만화책으로도 사고 싶었는데, 물론 한국에 번역 출간된 거 이북으로 있지만, 근데 이번에 만화책 헌책방에 있을 때 도로로가 있으면 꼭 사야 되겠다 싶었는데 전권을 이렇게 3,300원에 팔아서 당연히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책 상태 같은 것도 종이로 해놔서 좋은 것 같아요. 초판이라네요. 1971년에 나온 1권을 한번 볼게요. 너무 좋다. 약간 헌책 냄새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좋네요. 이거는 진짜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 근데 제가 워낙 도로로 좋아해서, 도로로 1화에 보면은 이거 나오거든요. 장대비 내리는 거. 이거 이북으로 보고 너무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실물로 볼 수 있어서 진짜 좋네요. 이거는 다시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헌책 냄새가 좀 심하게 나서. 그 다음에 그 만화책에서 다른 헌책들도 팔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잡지의 죽는 방법. 그 한국에서도 막 잡지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은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 잡지가 종류가 좀 다양했는데 이런 일본에서도 이런 책이 나와서 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샀습니다.
이렇게 창간호랑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잡지 표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잡지 연표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제가 이런 연표를 또 좋아하거든요. 잡지 수명도 나와 있네요. 와, 만족스러운 구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지에 죽는 방법, 이 책을 봤으니까 옛날 잡지를 또 샀겠죠. 이 책은 그 진보초 고서센터에 가면은 5층인가에 어린이책 전문 서점이 있어요. 거기서 산 잡지인데요. 은하라는 잡지이고, 또 이런 옛날 잡지도 꼭 갖고 싶었는데 사실 이렇게 앞에 만화가 있어서 이런 약간 판 어긋난 거 보세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거 인쇄 사고겠지만 만약에 내가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판 어긋난 인쇄 사고 나오면은 완전 화가 나겠지만, 나중에 헌책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한국 헌책방 가도 가면은 간혹 이런 옛날 잡지를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류도 많고 구하기가 쉬운 쪽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제가 헌책방을 엄청 한국에서 잘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이런 옛날 어린이 잡지를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막 소년가 종류도 다양했고, 가격도 800엔이라서 하나로 따지면 10,000원이 안 되잖아요.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데즈카 오사무 산 만화 헌책방에서 산 책인데요. 이거는 데즈카 오사무 팬 매거진 같은데 좀 안을 볼 수가 없었는데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샀습니다. 90년 발행이고, 이런 책이군요. 이것도 호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거 블랙잭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좀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 잡지를 샀어요. 제가 옛날 영화도 좀 좋아해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책입니다. FC 필름센터라는 책인데, 전쟁 전 독일, 오스트리아 영화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구매했어요. 이거 살짝 지하철에서 봤는데 펼쳐보고 깜짝 놀랐던 게, 관람권이 이렇게 수두룩 들어있어서 이 사람,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이 잡지를 사서 일단 팔았구나. 되게 많죠, 관람권이. 생각보다 잡지는 그냥 평범한 영화 소개하는 잡지인데, 이 관람권 뭉텅이가 들어있는, 여기도 또 있네요. 6월 17일, 6월 28일, 6월 25일. 그 다음에 영화 잡지를 또 하나 더 샀는데요. 바로 이 잡지예요. 영화예술. 앞에 콜라주처럼 한 표지 인상적이고 색감도 좋아서 생각보다 안에 레이아웃은 평범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 은하 잡지 산 어린이 책 서점에서 샀는데 개인적으로 이 잡지가 제일 좋아요. 미야자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지금 제가 일본어 독해 공부하느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와나미에서 만든 책이군요. 애장판이고, 애장판이라서 이렇게 커버도 있고, 책은 양장본이고, 그림도 예쁘고, 그 은하철도의 밤 말고도 다른 단편들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 사파도 예쁘고, 무엇보다 이런 옛날 밤하늘 느낌의 커버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가격도 520엔으로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헌책방에서도 또 여러 가지 책을 산 거를 보여드렸네요. 그리고 진보추에 워낙 다양한 헌책방이 있어서 여기저기 들려가기가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서점 지도도 있었는데 헌책방이 진짜 많아요. 여기가 진보초 A1 출구인데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그냥 헌책방 옆에 또 헌책방, 헌책방 옆에 또 헌책방,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쭉 가시보면은 이 진보축 고서센터 여기에 2층에 만화책 전문 서점이 있고 5층에 어린이 책 전문 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헌책방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들어가기 쭈뼛쭈뼛한데 하나 둘씩 사기 시작하면은 그 쭈뼛쭈뼛한 감정보다는 책 사고 싶다, 책 구경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커져서 재밌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일본 여행을 가서 새 책도 사고 헌책도 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